금융위원장님, 금감원장님, 저 첫 질문은 맨 나중에 답변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작년 7월 22일 날 우리 김병환 금감위원장님 인사청문회 때 제가 삼부토건 관련된 문제 제기를 처음으로 했고요. 그때 우리 금감위원장님 시스템 내에서 잘 관리되고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4월 23일 날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이 같이 낸 자료를 보면 이거 주가 조작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 감시 시스템이 거르지 못했냐? 23년 5월 달에 있었던 일이 5월에서 6월에 있었던 일인데. 그죠? 아니면 시스템은 걸러냈는데 누군가 보고나 통보가 누락됐느냐? 즉 사람이 잘못한 일이냐? 시스템이 잘못한 일이냐? 이걸 분명히 해야 주가 조작이 다시 반복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국가를 동원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건이 아닌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따라서 시스템의 실패인가 아니면 누군가 인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가? 시스템은 성공했는데 누군가 막았다.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인가? 두 분 나중에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감원장님, 네. 4월 23일 로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종호 본인 계좌, 그 멋쟁 해병에 나왔던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이종호 씨 본인 계좌와 차명 계좌 약 200여 개를 추적을 했고 본인 계좌를 확인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이 보도? 구체적인 계좌 자금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예. 그 관련된 부분을 점검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종호, 김건희 강제 수사 필요성을 적시해서 검찰에 고발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어쨌든 그것도 검찰 통보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확인을 했고 그 특정 대상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고발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24일 날 발언을 하면서 예. 본인이 우리 금감원장님이 개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개인적 친분 관계라고 얘기하면은 김건희 씨 말고 다른 사람들도 개인적 친분 관계 때문에 검찰의 시간이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김건희 씨 얘기 아닌가요? 무슨 질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걸 보면 금감원장께서 예. 김건희, 이종호 등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 때문에 제3자가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 게 적절하다. 왜냐하면 의구심을 계속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한 걸로 언론에 보도가 돼 있는데. 저 개인이요? 예. 어쨌든 제가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약간 뉘앙스는 다른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객관적으로 조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다만 어떤 형태로 지금 오늘 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여러 가지 어쨌든 아니 저는 다시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어쨌든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고 금감원장님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 때문에 제3자인 검찰이 조사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요? 예. 언론이 오보했네요. 오보 대응하셔야 되겠어요. 그 개인적 친분 관계라고 하면 김건희 씨 말고 누가 더 있어요? 필요한 오보 대응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처음에 100억 원대 부당이득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여기에는 이 보도자료에는 수백억 원대라고 얘기가 됐다가 언론에서는 660억 원대 부당이득 규모가 나와 있어요. 얼마입니까? 부당이득 규모가 금감원에서 파악한 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오보 대응이라든가 이제 아니 이게 얼마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 금액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럼 수백억 원대라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거 그 이상으로는 말씀할 수 없다 이런 건가요? 어쨌든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이라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금감원에서. 부정거래 행위에 따른 100억대보다는 많다는 거죠? 부정거래 행위에 따른 이득 규모를 확인한 바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최초에 말씀하셨던 100억대보다는 많다는 거네요. 수백억 원대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최초에는 100억 원대라고 나와 있다가 이 보도자료에는. 어쨌든 CI 그렇게 읽으셨으면 읽으신 게 맞을 겁니다. 100억대는 넘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 관련 계좌 조사하셨습니까? 특정 인물 조사 여부라든가 특정 인물에 대한 그 자금 추적 내용은 다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형식적인 MOU를 반복적으로 체결하면서 당의 MOU 체결 사실 등을 허위 과장하여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계속 배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진 보시면 왼쪽부터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5월 23일 날 23년 MOU 맺은 날 찍은 사진입니다. 삼부토건 이웅근 대표, 우크라이나 비니치아주 의회 의장, 그리고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 마지막이
여기도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 웰바이오텍 구세현 대표입니다. 전형적으로 이 사진이 바로 여기 형식적인 MOU를 반복적으로 체결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에서 주가 띄운데 사용된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양구 전 대사 대면 조사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강제 소환권이 없잖아요. 그럼 자진 출석한 겁니까? 어쨌든 특정 인물에 대한 조사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점검을 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 행사에 지금 보면 삼부토건 관련돼서 이 행사 사진에 보면 2명이나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 중에. 여기에 원희룡 장관도 이 MOU 체결하는 행사에 참여를 했고요. 그 사진은 없으시네요, 원장관. 예, 여기에는 없습니다. 요 사진에는 없지만 반드시 이분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위 주가 조작 계속 여부 언제 종결했다고 지금 보고 계세요? 어쨌든 그것도 혐의의 시기와 종기 등은 혐의 사실 특정과 직접 관련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의원님. 네. 왜 그러냐면 과징금 관련해서 검토하셨어요? 2배 이상 과징금을 할 수 있을 텐 2배까지 24년 1월 이후에까지 계속범으로 본다면 금감원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검토하셨나요? 무슨 취지인지는 잘 이해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사후적으로 사실관계 정리 이후에 빠짐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챙기는 것까지 반드시 챙겨주셔야 됩니다. 과징금 부과하는 것까지. 무슨 말씀 잘 알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십시오. 어떻게 여기서 할까요? 저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의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삼부토건 관련해서 100억대 200개 계좌 조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이번에 결과 보니까 660억 정도예요. 맞습니까? 금액은 송구합니다만 시켜드리고 좀. 예. 그러면 이 금액이 늘어난 것이 맞는데 그 금액이 늘어났다면은 이게 삼부토건만 한 것인지 엘바이오텍 주가 조작 그것과 관련된 금액도 포함된 것인지. 저희가 웰바이오텍 피고 발인 측 관련돼서 웰바이오텍의 취득자금 등에 대해서 자금 추적 과정에서 확인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도 검찰 측에 통보한 거는 맞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정도. 네, 엘바이오텍도 조사를 했고 엘바이오텍 관련해서도 고발하신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렇지는 않고 해당 종목의 조사 여부는 또 그거랑 좀 다른 그거라서 해당 종목의 불공정인 거래 여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내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 드리진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고발했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웰바이오텍 관련된 조사건을 저희가 되게 심도 있게 본 거는 맞는데, 어쨌든 이미 타수사기관에서 그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건으로 지금 하게 될 경우는 이중관할 문제가 있어서 그것들을 알겠습니다. 조정하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금감원에서 주가 조작 관련해 조사를 할 때 대면 조사는 한 바가 없다고 제가 파악이 되던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그러니까 문답 형태의 조사를 한 관련자들도 있고, 이익준 회장 이런 분들 하셨습니까?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 여부를 답변 드리기 좀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고발 대상에 김건희, 이종우, 원희룡은 빠져 있죠. 그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분들이 피고발인 명단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김건희, 이종우, 원희룡 이분들에 대해서 대면 조사하신 것도 아니죠. 어쨌든 그 문제 제기하셨던 특정 인물들과 관련된 자금 조사라든가 그분들과 관련된 필요한 부분의 인물 조사는 진행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계좌를 직접 조사한 겁니까? 아니면은 타고 가다가 조사한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2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종호 씨의 거래 내역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직접 본 게 아니라 타고 가다 보니까 이종호 씨의 계좌가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그 연계 계좌를 쫓아가는 방식으로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거래 내역이 많은 계좌라든가 의혹 제기 대상에 대한 계좌를 별도로
그쪽에서 시작해서 본 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경과로 해당 인물에 대한 조사를 계좌를 받는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본 건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왜 문제가 됐는지 아시죠? 예, 잘 이해하고 예, 있습니다. 3부 토건, 3부 내일 체크하고 때문이고 그 3부가 왜 됐을까? 김건희 때문 아닐까? 근데 왜 원희룡은 거기를 갔을까?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실은 금감원에서 대면 조사를 못했다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금감원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력을 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우크라이나 재검사과 관련된 그 부분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조사를 진행한 건 맞고 그게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저희가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MBK 파트너스 좀 묻겠는데요. 지금 검찰 압수수색 하신 것은 오늘 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2023년 8월에 장기 신용 등급 이게 BBB, N까지 떨어졌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고발을 한 겁니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시된 자료는 자기들도 보지만 결국 시장 투자자들도 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쉽게 어떤 불법 거래가 성립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우려했는데요.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해서도 고발된 거 맞죠? 우려를 했는데 그래도 포함시켜서 다행이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필요한 MBK 책임자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러면 MBK 김병주의 관련성이 확보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정황적으로만 나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증거관계와 관련된 거라서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네. 그 의사결정에 관여한 걸로 확인된 분들에 대해서는 다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예. 제가 다음번에 안 하겠습니다. 좀만 더 주십시오. 이분도 아까 지피로서의 책임을 김병주 회장이 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지피로서의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저는 아까 우리 정책위장께서 말씀 주셔서, 그러니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그런 건데 꼭 형사적인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상 그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해야 되는 어떤 의무들이 있는데 그것들 혹시 소홀한 부분이 있으면 꼭 형사적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행정적인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혹시 예. 그런 행정적인 책임을 질 경우에는 LP 등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예. 하나에어로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하나에어로 증권신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에너지로부터 하나오션을 지분을 사들여서 지배력을 키웠는데 그 이유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뭐냐면 하나에어로 오션에 대한 지분이 42%까지 늘어가지고 두 회사의 회계 처리 관계가 관계 기업에서 종속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에어로가 하나오션의 이런 그 내부의 노동자 문제, 산재 문제, 지금 하청 지회장이 46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까지 같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증권신고서 다시 검토하실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하나오션이 마땅히 져야 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하나에어로도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참작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어쨌든 절대대주 조금만 이따 말씀 주시고요. 하나만 더. 우리 개보위원장님. 네. SK텔레콤 관련해서 2,300만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네. 유심 바꾸는 것도 있지만은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도 있잖아요. 네.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을 하라고 맡겨놓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그래야지 피해 예방이 빨리 될 거 아니에요. 예, 맞는 말씀인데 다만 유심보호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걸 가입한 이용자가 외국에 가면 로밍 서비스를 또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심보호 서비스가 가진 또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피해 확대를 막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으면은 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스스로들이 이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에 한 사람만 하게 하겠다. 이런 확대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오늘 그
위원회 내부적으로 대책을 계속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로서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사결정에 관여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도 맞고 동의하는, 다만 근로 문제에 관련돼서 저희가 사실은 뭐 금융당국 입장에서 무슨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다는 원칙론이 있고, 다만 최근에 약간 하나 에어로 측과 저희가 이 증거신고서를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제 자신도 직접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어쨌든 그룹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 건에 한정된 건 아닙니다만 다양하게 그런 그 갈등 관계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증거신고서 건은 저희가 증거신고서 심사의 원칙에 따라 잘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